165번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 있죠. nc1, nc2, nc3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ncn까지. 이게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빠져 있죠. 지금 얘가 없어요. 얘가 없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2의 n제곱에서 1을 빼야겠죠. 이게 1이니까요. 근데 이게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보면 n이 1이면 규칙이 있어. n이 1이면 2 빼기 1이라서 안 되고요. n이 2면 2제곱 빼기 1에서 3이니까 되죠. 되고요. 자, n이 3이면 7이라서 안 되고요. n이 4면 16에서 1 빼서 15라서 되죠. 이렇게. 자, n이 다시 5가 되면 2에 32. 그래서 안 되고요. 6이면 63이 돼서 됩니다. 그럼 뭐야? 짝수는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 예, 25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6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를 약간 변형한 건데 시그마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K는 0부터 20까지 이고 여기가 20CK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 잘 봐. 이게 2분의 5의 20-K제곱에다가 2분의 3의 K제곱을 P라고 했을 때 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항 정리인데 이거잖아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0부터 n까지고 nck에다가 뭐였죠? a의 n-k제곱 곱하기 b의 k제곱 형태가 얘가 뭐였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 형태였어요. 이렇게 맞죠? 이게 이항 정리예요. 그러면 얘가 뭐죠?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의 몇 제곱? 20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4니까 여기 4의 20제곱. 다시 얘기하면 2의 40제곱이 되죠. 이렇게. 이제 걔가 구하라는 게 로그 2의 P니까 로그 2의 40제곱이 돼서 답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요 형식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까먹으면 안 돼요.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는 거. 167번. 자, 보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했죠. 이거의 n제곱에서 자, 내가 x의 k제곱의 개수가 뭐라 그랬어? nck라고 했어요. 이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x의 k제곱의 개수는 nck이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x의 8제곱이랑 x의 9제곱이랑 x의 10제곱 이성서대로 등차래요. 그럼 이런 얘기죠. 거기 보니까 n이 20보다 큽니다. nc 8, nc 9, nc 10 이 형태로 등차해요. 그럼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랑 같죠.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2에 여기가 9팩이죠. n-9팩 하고 여기가 n팩이죠. 이렇게. 여기가 8팩이고요. 여기가 n-8팩에 역시 n팩이고요. 더하기
곱하기 10팩에다가 n-10팩에 n팩이죠. 이렇게. n팩은 다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8팩, 9팩, 10팩이 있어요. 그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8팩으로 나눠요. 8팩으로 나누면 여기는 9만 남죠. 여기는 뭐만 남냐면 9 곱하기 10이 남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더 작거든? 얘로 나눌 거예요. 얘로 나누면 여기는 뭐가 남아요? 나눴을 때 n-9가 남겠죠. 이렇게. 조심해야 돼. 여기 이거는 뭐가 남냐면 n-8 n-9가 남아요. 이렇게. 될까요?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는 자 9하고 n-9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얘는 여기는 n-8 n-9분의 1이 여기는 9 곱하기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어렵다. 계산이 되게 더럽네. 그냥 한 번에 그냥 저 n-8팩을 곱할 걸 그랬구나. 뭐 그놈이긴 해요. 상관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얘를 곱합시다. 양변에다가 얘를. 여기는 9분의 2가 되고요. 여기에 얘라고 했으니까 n-8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90분의 이렇게 n-8 n-9가 됩니다. 90을 한 번 더 곱할까요?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되죠. 2가 되고 20이 되고 20에 마이너스 10 160 90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70 이렇게 되겠죠. 되게 더럽네. 좀 넘길게요. n제곱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7n 얘랑 하면 160이거든요. 맞죠? 넘어와서 322는 0 이렇게 됩니다. 나오냐? 322 81 되겠구나. 네? 안 되는데? 내가 계산을 뭐 잘못했어? 빼먹은 거 있나요? 빼먹은 거 있나요? 809 맞고 저거를 곱했어. 이러면 맞는데 90을 곱한 거잖아. 그럼 20이니까 맞고 응? 틀린 데가 없는데 잠깐만 322가 이 나눠져 이유하면 1, 6, 1 161이 무슨 떨어져? 7 7로 하면 23 되는군요. 14와 23 n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3은 이렇게 해서 됩니다. 따라서 n이 14 또는 23 이렇게 됩니다. 되게 더럽다 이거. 2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이 23이겠죠? 꽤 어려운데? 저 정도는? 그 다음에 173번 보죠. 이 쌍둥이들은 오늘도 안 오는 건가? 잘 봐. 요게 우리가 그때 했었던 파스칼 삼각형이 돼요. 1, 2, 1이죠. 그 다음에 1, 2, 1이죠. 그 다음에 1, 3, 3,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파스칼 삼각형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1, 10, 1 되죠. 여기 계수 더하면 뭐예요?
여기 더하면 봐봐. 여기 합이 2야. 여기는 2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의 세제곱이겠죠. 여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a 플러스 b의 n제곱인데 n이 1일 때 개수니까 개수면 여기다 1 넣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면 1 넣었으니까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가 쭉쭉쭉 가면 어디까지요? 2의 이것까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숫자 따라가는 거야.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여기다 더하면 되죠. 그럼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2 빼기 1이고 첫 항이 2고요. 항은 10개. 이게 답. 계산할 수 있죠? 자, 178번 볼까요? 아, 이 시그마와 로그가 다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거야. 봐봐. 자, 로그 밑에 6이죠. 여기가 30제곱까지. 30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 것만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써볼까? 시그마 K는 0부터 30제곱까지 30K에다가 5의 K제곱인데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써. 이렇게.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5의 K제곱 하면 돼.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다? 까먹지 말라고.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의 HK A의 n-k제곱 B의 k제곱 뭐라고?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그럼 얘가 뭐죠? 이렇게 되겠죠. 아, 1 더하기 5의 30제곱.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이것만 끄집어낼 거야. 로그 6의 30제곱. 답이 30. 이 패턴은 되게 유명해요. 여기까지입니다. 다 했죠? 자, 다음 책으로 갑시다. 오늘부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워져요. 그 앞에 거 풀고 나중에 또 다시 따로 질문해. 자, 오늘은 확률의 뜻과 활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많이 어려워질 거고요. 할 것도 더 많아지고 앞에서 했었던 게 다시 한번 나와요. 순열조합이랑 중국순열, 중국조합 다 다시 나오고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다시 푸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나옵니다. 두 시간은 충분히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률의 뜻과 가죠. 보시면 거기 저번 시간에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확률을 할 건데 확률을 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이 사건이랑 시행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사건. 자, 시행은 뭐예요? 주사위 같으면 주사위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동전 던지기 이런 거 있죠. 뭐 뽑기 이런 식으로 뭘 하는 걸 시행이라고 해요. 주사위나 동전 던지는 거. 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뭔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건 선생님 저번 설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걸 뭘로요?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집합. 약간 집합 형태랑 똑같아요.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던져.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집합에서는 저걸 전체 집합이라고 U를 썼어요. 우주. 유니버스 첫 번째 글자. 근데 이번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합처럼 표현을 하긴 하지만 여기 사건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걸 표본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표본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어나기 전에 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합. 얘가 전체 집합이야. 근데 전 사건이랑은 같은 거지만
그 표현 방법이 달라요. 밑에 보면 나중에 전사건도 나오거든요. 다시요. 어떤 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경우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긴 U를 안 쓰고 뭘 쓰냐면 S를 씁니다. S. 얘가 표본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S가 전체 집합인 거야. 거긴 안 써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사건.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집합을 우리는 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집합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짝수에 일어난 사건이야. 주사를 던졌는데 그럼 이게 되는 거죠. 아, 2하고 4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는 뭐야? 이거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분 집합 중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근원 사건. 하나. 그러니까 이 주사위에서 근원 사건은 이거죠.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이렇게 4만 있는 거, 5만 있는 거, 6만 있는 거. 요런 애들 전부 뭐라고 한다? 근원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본 공간 거기 써있죠. S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역시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은 합집합, 합사건. 집합이랑 똑같다고. 합사건.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뭐라고? 곱사건. 교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가 합사건이잖아요. 얘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얘가. 거기에는 이제 일단 곱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교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얘가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동시에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순차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풀이가 달라요. 저거는 나중에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 배반 사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배반. 서로 엮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집합을 했더니 걔가 공집합,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사건에 동시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긴 동시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 그럼 A랑 B랑 뭐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사건 뭔지 알겠죠? 여사건. A 빼고 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건에서는 이 차가 없어요. 차집합이라는 게 없어요. 개념이. 이렇게 쓰지 않아요. 거기도 아마 그렇게 써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기호로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전체에서 A를 빼겠다 이런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밑에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결국에는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집합이랑 이름만 다른 거야. 아, 전체 집합인데 표본 공간. 아니면 나중에 이걸 전사건이라고 그래요. 전체가 다 일어났다고 해요. 전사건. 그래서 표본 공간 전사건 S. 부분 집합이 사건이고 집합이야. 합사건이고 교사건 아니고 곱사건이다. 그리고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이건 여사건이다. 그리고 얘는 없다. 얘는 쓰지 않는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 확률에서 여기는 용어 정리를 한 거야. 그냥 용어 정리야. 근데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P의 A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확률. 확률이라는 건 뭐야?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수치로. 근데 여기서 수치로 계산한다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인 거야. 확률은 보통 일어나기 전에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올 확률이야. 비가 오고 나서 확률을 계산하면 뭐해? 비가 오기 전에. 오늘 강수량이 몇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걸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잘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거야. 이게 뭐냐면 P의 A가 이런 거야. 자, 그럼 전체의 사건의 경우 중에 그 사건의 경우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어. 짝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6개 중에 3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6번 던지면 3번 나와? 아니잖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하고 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근데 6번 던진다고 진짜 한 번 나와? 아니야. 6번 다 1이 나올 수도 있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야? 직접 해본 거야.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율 알지? 타율. 아니면 뭐 그 에라율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방어율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타율이라는 게 내가 타석이 진짜 섰어. 10번 섰는데 안타를 3번 쳤어. 그럼 얘 타율은 0.3인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통계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은 뭐라고요? 여기서 계산하는 거야. 사건에서. 수학적 확률은. 사건에서. 아시겠죠? 전체 사건, 즉 표본 공간의 전체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진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라고 써있냐 봐봐.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해서 A가 일어나는 사건의 횟수를 R의 n이라고 하면 사건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상대수 n분의 R의 n즉 P에 가까워지면 P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헷갈리는 경우가 이건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그랬어. 그건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진짜 6번을 던져본 거야. 근데 1이 3번 나왔어.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통계적 확률이니까 n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Rn이라고 하잖아?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n이 무한대로라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0번 던져. 그럼 한 100번 비슷하게 1번 1이 나올 거야. 그래도 안 나와? 6,000번 던져. 그럼 한 1,000번 비슷하게 1이 나와. 그래도 안 나와? 6만 번 던져. 그럼 진짜 신기하게 한 10,000번 정도 1이 나와. 진짜 많이 던지면. 그러니까 얘를 무한으로 보내면 얘가 뭐에 가까워진다? 이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야. 진짜 6분의 1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야. 대신 n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지. 이해될까? 뭐 그런 거 나와. 맨 처음에 한 20년 전에 인구가 이만큼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늙어서 만약에 30년 전에 30대가 몇 명이었어. 근데 30년 후에 60세가 몇 명이 됐대.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날 확률이 퍼센테이지로 통계적 확률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인구수가 많잖아. 만약에 2명 데리고 해. 이게 되니? 2명 데리는데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30대가 60대까지 살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못하잖아. 근데 100만 명이야. 근데 살아난 사람이 한 70만 명이야. 그럼 10분의 7 정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실제로 시행횟수 n이 한없이 클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 도수를 통계적 확률을 생각한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렇지? 그 얘기야. n을 무한대로 부르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n이 진짜 무한대로 커지잖아? 그럼 얘가 여기에 가까워져. n이 무한대가 되면 얘가 여기에 가까워져. 그런 얘기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글쎄요. 요새는 잘 안 나와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32페이지예요. 일단은 정리를 다 하고서 문제를 풀게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P가 요거야. 그럼 확률이 얘들아, 이 확률이 1을 넘겠니? 절대 못 넘지. A가 제일 커봤자 표본 공간일 거고 제일 작아봤자 공사건이 아무것도 안 일어날 텐데. 그러면 얘를 넣으면 여기 0이 나오겠죠. 여기 0이 들어가면. 여기 S가 들어가면 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확률은 요 사이 값이 됩니다. 확률이 음수가 되지도 않고 1보다 커지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의 요 S는 조심해. 전사건이야. 표본 공간의 S가 아니라 표본 공간이 일어나기 전인 거고 전사건. 야, 다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10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야? 1이지. 1, 2, 3, 4, 5, 6이니까. 다 일어났잖아. 이런 건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공사건이 뭘까?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제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해되셨죠? 자, 덧셈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잘 봐. 우리가 여기서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 합사건의 확률을. 그럼 저기 하는 대로 하면 이거잖아. 전체의 경우수 중에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겠지. 근데 내가 아까 이거 뭐로 생각하라 그랬어? 집합처럼 생각하라 그랬어. 그럼 집합에서 따지면 얘가 이거야. NS 중에. 알지? 이게 NA에서 NB 더하고 A 교비를 뺀 거랑 마찬가지잖아. 알고 계시죠?
요 그림, 요거, 그쵸? 알고 계시죠? 그럼 요거를 각자 써봐, 이렇게. NS분의 NA. NS분의 NB. 빼기 NS분의 N의 A 교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다시 보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에서 A 교비의 확률을 빼면 얘가 나온다. 그러니까 집합이랑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위에 있는 요식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덧셈 정리라는 단어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덧셈 정리는 아니야. 잘 들어. 이렇게 계산하는 건 덧셈 정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확률의 계산이야. 집합을 한 거니까. 덧셈 정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배반이어야 돼. 둘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그럼 내가 P의 A 합비를 할 때 그냥 P의 A에다가 P의 B만 더해도 된다라는 거지. 왜? 얘가 사라졌잖아. 얘가 0이니까. 이게 덧셈 정리야. 즉 둘이 배반 사건일 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때는 그냥 둘의 확률을 더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덧셈 정리입니다. 그 밑에 써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 사건은 알고 있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P에 만약에 A의 여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1 빼기 P에 A. 근데 이게 요 위에서 나온다? 잘 봐. 저 위에서 나온다? 잘 봐. 내가 알기로 A하고 A 열을 하면 얘가 전사건이죠. 그렇잖아. 집합에서.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얘를 해. P에 A 열을 해. 그럼 얘가 얼마야? 1이지. 근데 얘네들이 뭐야? A 교 A 열을 하면 뭐지? 공이지. 겹치는 거 절대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야? P의 A 더하기 P의 A 여겠지. 방금 덧셈 정리해서. 얘 넘겨. 그럼 얘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해하셨죠? 얘를 이항하면 얘가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이게 이 사건의 확률. 됐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 그게 없네.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여기. 여기. 이거 봐봐. 얘랑 얘의 차이를 좀 볼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나오면 선생님 정리를 하겠지만, 동시에면, 맞아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건 A교 B를 구해서 그냥 풀면 돼요.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얘가 위험한 애야. 그래서 예전에는 얘를 어떻게 썼냐면 이런 애가 있었어요. 얘랑 얘랑 따로 구별했어. 근데 요새는 이게 바뀌어서 이게 사라졌어요. 이거 하지 말자. 곱사건이지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얘들아 이거는 만약에 이 상황이면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이 뭐냐면 A가 짝이야. 짝의 눈이고 그렇지? B가 소수야. 그러면 A 교비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 집합을 구하면 된다고. 근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잘 봐요. 이런 거야. 상황이 좀 달라.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일어나고 일어나면 곱할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어. 자, 잘 봐. 여기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고 C라는 지역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3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2가지야.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야? 6가지지. 맞아요? 이럴 때는 곱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고 일어나잖아요. 이해했죠? 이거 교집합으로 쓰지 않아요.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곱하기 이거 된다는 거죠. 요건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되게 말이 비슷해요. 둘이.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확률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진짜야. 그래서 문제를 되게 많이 푸셔야 되고 그 문제 안에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거기 유형으로 갑시다. 34페이지. 여긴 뭐 그렇게 안 어려워요. 대표 문제 몇 개씩 선생님 풀어줄게요. 자, 195번부터 볼까요?
쌍둥이들은 오늘도 안 오는 거냐? 잠깐만요. 자, 보세요. 19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일 사건은 A. 그럼 A는 이거죠. 선생님 저기 적어놨네, 그죠? 6, 이거죠.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인 사건은 B예요. 이렇게. 135. 자, C는 3의 배수래요. 36밖에 없죠? 이렇게. 자, 배반인 것만 고른 겁니다. 어려우세요? 그렇죠? 얘네 둘만 배반이죠. A, B만. 괜찮아요? 안 어렵지? 할만해요, 처음엔. 자, 198번. 자, 문제를 잘 읽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이거야 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나중에는 내가 사건을 정리해야 되고, 내가 사건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저번에 선생님 한번 얘기를 잘 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럼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예요? 36가지죠. 6 곱하기 6. 근데, 그냥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다를까요? 아니요, 같아요. 그냥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 그리고 36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단어는 요새 잘 안 나오지만 구별이 되지 않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36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11이랑 뭐 21이랑 1, 2가 같은 거예요. 달라져요, 개수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거는 그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나오는 눈의 차가 3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어서 여기 두 개의 순서를 결정한 다음에 차가 3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보잖아. 1하고 3, 1하고 4, 2하고 5, 3하고 6, 거꾸로 갈까 이제? 4하고 1, 5하고 2, 6하고 3. 몇 개죠? 6개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수가 몇 개라고? 36개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개라고? 6개죠. 답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처음에는 할만할 거야. 아, 이상이구나. 차가 이상이구나. 그럼 다 해야겠다. 1, 5, 1, 6, 2, 6, 3은 됐고, 여기는 그러면 4, 1은 됐고, 그렇지? 여기가 5, 1, 여기가 6, 4, 6, 2, 6,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개냐? 12개인가요? 네. 36분의 12가 돼서 3분의 1입니다. 이상이네요, 이상.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 199번 어떻게 푼다고?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곱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계산할 때. 조심. 자, 그 다음 202번으로 가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만화책 3권이랑 이제 순열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 확률에.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요. 그냥 확률만 하면 좋겠는데 앞에서 배운 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중복조합, 조합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내가 문제를 받았을 때 이게 조합인지 순열인지 중복조합인지 중복순열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는 유형별로 써있으니까 그나마 편한데 진짜 문제는 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문제가 왜 얘가 순열인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얘기했다 분명히. 자, 202번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서로 다른 만화책 3권과 만화책 3권, 그 다음에 소설책 4권이 꽂혀있는 책꽂이 일렬로 꽂을 때 만화책끼리 이웃하게 될 확률이야. 그럼 전체도 구해야 되더라. 자, 전 사건은 뭐냐면 이거 뭐야? 7팩이죠. 7개가 쫙 깔려야 되니까 순서대로. 그죠? 순서가 있는 거니까.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뭐예요? 자, 그럼 P의 A를 바로 구합시다. 밑에가 7팩이라고. 만화책 3권이 이웃할 거야. 그럼 한 놈으로 치죠? 그럼 몇 개 전체적으로? 5개가 된 거지. 괜찮아요? 5팩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묶음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3팩.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해요. 7 곱하기 6하고 여기 5 나눈 거야. 3팩. 6이니까
답이 7분의 1이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확률 문제가 아니야 이제. 순열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206번. 원순열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겁니다. 자, 부모를 포함한 가족 7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러면 전 사건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7팩인데 7로 나누라 그랬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입니다. 그럼 어떻게 앉죠? 자, 원순열인데 부랑 모가 같이 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몇 명이 앉는 거야? 자, 일단 전 사건 확률을 구하면 얘는 뭐야? 6팩이죠. 분해 이렇게 될 거고. 자, 한 놈으로 부모를 한 사람으로 치면 몇 명이 앉는 거예요? 6명이 앉는 거죠. 그리고 여기 5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답이 6분의 1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뒤에 가야 조금 어렵지?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중복순열로 갑니다. 210번. 뭐라고 돼 있어? 세 사람이 4개의 호텔 중에 임의로 한 곳을 택해서 투숙하려고 한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할 확률입니다. 자, 임의로 각각 한 곳에 갈 거야. 졸려? 집중 조금만. 자, 임의로 각각 한 곳에 갈 거야. 그럼 전 사건이 뭐야? 세 사람이 자 3파이 4야. 내가 그때 헷갈렸잖아. 4파이 3이야. 뭐야? 답. 내가 항상 이게 중복순열은 이게 헷갈린다 그랬어. 누가 골라? 사람이 골라. 고정된 건 몇 개야? 4개지. 그럼 내가 선택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뒤로 간다 그랬죠. 얘가 답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호텔이 A, B, C, D가 있어. 근데 I라는 애가 있고 Y라는 애가 있고 J라는 애가 있어. 얘가 고른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4개.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뭐야? 4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질문이 답이 뭘까요? 분해. 자, 뭐라고요? 서로 다 다른 데로 간대. 그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죠. 다 다른 데로 갈 거니까. 맞죠? 그냥 순열이죠. 네,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 연습을,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개념적인 것보다 문제를 제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시험 문제는 솔직히 여기서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항상 문제는 거예요. 가서, 이게 그 뜻인가? 라고 해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헷갈려서 푸니까. 자, 214번. 6개 숫자. 자, 1하고, 1하고,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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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기억나십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순서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짝수끼리 서로 이웃할 확률입니다. 그럼 짝수면 얘네밖에 없잖아. 얘네끼리 서로 이웃하는 거지. 한 놈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죠. 됐어요? 그러면 자, 일단 전체를 1로 나열한다 그래서 그럼 전체 사건은 뭐냐면 여기는 중요한 게 전 사건 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전 사건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인데 거기에 1이 2개 있고 2가 3개 있잖아요. 나눠야죠. 이게 전 사건이에요. 이게 전 사건. 이렇게. 그래서 사건에 대한 확률은 이게 되겠죠. 그죠? 2팩에 일단 3팩에 6팩 적으시고 분해. 자, 짝수는 같은 팀이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팩이고요. 뭐만 나눌까? 얘만 나누세요. 2팩만. 얘네는요? 자리 왜 바꿔요? 바꾸면 똑같은데.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유형 볼까요? 자, 218번 볼게요. 자,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조합이에요. 그냥 대표를 뽑는 거니까 전 사건은 뭐죠? 6명 중에 3명 뽑기예요. 근데 영희는 뽑히고
철수는 안 뽑혔대요. 어떻게 해, 이거? 잘 생각해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자, 전체는 6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이죠. 근데 영희는 뽑혔어. 철수는 안 뽑혔대. 그럼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전에 이런 얘기 있어. 봐봐. 얘들아, 잘 봐. 이런 경우가 있어. 15명의 후보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농구팀이라고 생각해봐. 5명을 데려갈 거야. 그러면 이거죠. 괜찮아요? 근데 무조건 뽑아야 되는 애 둘 있어. 뭐 A랑 센터 이렇게 둘은 뽑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둘 다 빼요. 여기서도 둘 빼고 여기서도 둘 빼야 돼요.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면. 근데 부상자가 2명 있어. 얘는 어디서만 제외해요? 앞에서만 제외해요. 괜찮을까? 이것도 그거야. 영희는 뽑혔어. 그럼 자 6명 중에 1명 빼요. 맞아요? 철수는 안 뽑혔대. 여기서 또 1명 빼요. 근데 뽑을 사람 중에서 1명만 빼야겠죠. 왜? 영희는 뽑혔으니까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대신 철수는 제외해야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번엔 중복조합으로 풀어볼까요? 얘기했다. 비교해 가면서 하는 거야. 제일 안 좋은 방법이 그거야. 아, 여기 조합이네. 조합으로 쫙 풀어. 아, 여기 중복조합이네. 쫙 풀어. 이러면 안 돼. 읽어서 얘가 왜 중복조합인지, 얘가 왜 조합인지 확인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자, 224번. 뭐라고요? 10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 갑을 병 중에 1명에게 무기명이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무기명이면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이에요. 투표할 때 갑이 2표를 받을 확률입니다. 일단 전사건이 뭐야? 전사건이 뭘까? 후보가 몇 명이지? 3명이지. 뽑는 사람이 몇 명이야? 10명이야. 그럼 여기 3H 10이죠. 선택이 10명이야. 구정이 3명이고. 조심. 내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얘네 둘이 더하고 하나 빼. 얘네 둘이 하나 빼면 12C 10. 그래서 얘가 그냥 12C 2랑 같죠. 이게 전사건. 그러면 그 확률은 이렇게 되죠. 12C 2분의. 자, 여기가 중요하지. 뭐라고요? 갑이 2표를 받았대요. 그럼 나머지 표를 나눠 가지면 되죠. 나머지 표 몇 개 남았어? 8개. 유권자는 2명. 나머지 2명이 8개를 나눠 가지면 되죠. 이해했어요? 한 명의 유권자가 표를 2개 받았으니까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자, 갑. 선생님이 을, 병. 선생님이 그때 중복조합을 이렇게 푼다 그랬잖아.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인데 전체가 10명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푼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조건 방정식으로 푸세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갑이 2명이니까 여기 2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Y 플러스 Z가 8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럼 할만하죠? 12C이고요. 자, 둘이 더하면 19C. 8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9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요? 통계적 확률이요. 볼게요. 통계적 확률이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6번입니다.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는다에다가 이렇게 써요. 복원. 복원했어요. 복원. 복원했다. 복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다시요.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넣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두 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럼 이때 흰 공이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었다고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말이.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주머니에 흰 공이 있고요. 검은 공이 있대요. 근데 합쳐서 10개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흰 공이 몇 개 있냐고 물었으니까 흰 공이 X개 있다고 쳐요. 그러면 검은 공은 10-X개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합쳐서 10개.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보고 다시 넣는 걸 반복할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반복할 때 세 번에 한 번꼴로 두 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두 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다 라는 걸 사건 A라고 하자고요. 그럼 P의 A를 구했더니 얘가 세 번에 한 번 꼴이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세 번에 한 번 꼴로 두 공이 모두 다 흰 공이었다. 그러면 두 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올 사건이 A면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 3분의 1이라고요. 세 번에 한 번 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공 꺼내는 거 어떻게 하게? 공 꺼내는 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P의 A는 이렇게 합니다. 잘 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10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 중에. 이렇게. 그럼 우리가 흰 공이 X개니까 X개에서 2개를 꺼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에서는 하나도 안 꺼냈다가 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봐. 요건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잘 봐. 선생님이 이걸 물어볼게요. 조금 이게 이상한데 이걸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여기 흰 공이 3개 있었고요. 검은 공이 2개 있었다고 쳐요. 전체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흰 공이라고 하면 다 같은 공이겠죠. 구별 안 돼요. 검은 공 2개도 같은 거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2개가 다 역시나 흰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볼게요. 근데 이걸 이렇게 구한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야. 5개 중에 내가 2개를 꺼낼 때 3개 중에 2개가 나왔고 2개 중에 안 나왔어. 이렇게 푼다고요. 근데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하니? 중복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게 5개가 다 다른 거야? 아니야. 얘는 3이 같고 얘는 2이 같은 거야. 그럼 중복을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렇게 풀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잘 봐. 여기도 중복이 있고 여기도 중복이 있는 거야. 다 중복이니까 그 중복 다 무시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검은 공을 검은 거 1, 검은 거 2로 바꿔요. 다 다른 걸로. 흰 공도 흰 공 1, 흰 공이 흰 공 3로 바꿔요. 다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 푸나 같은 걸로 해서 푸나 이 확률은 같아요. 하지만 경우 수는 다르죠. 만약에 잘 봐,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우리가 N의 A를 구할 때는 이렇게 안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 생각해봐. 흰 공이 3개가 같은 거라고. 검은 공 2개가 같은 거라고. 그럼 이건 따로 구해야 돼요. 흰 공이 2개 나오는 경우. 3개 중에 2개가 나오는 경우는 따로 구해야 된다고. 이 방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확률로 계산할 때는 중복이네를 다 무시하겠다고요. 그냥 같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다른 걸로 계산해서 푸는 방법이랑 같겠다. 얘랑은 다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만? 확률로 풀 때만. 그래서 뭐다? 같은 공이 있더라도 주머니에서 꺼낼 때는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고 확률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까먹지 마세요. 주머니에서 뺄 때는 다 같은 공이어도 다 다른 걸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푼다라고요. 아시겠죠? 얘기했다.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 얘기하지 않아. 신기하게. 선생님 다 같은 건데 왜 이렇게 풀어요? 왜 다 다른 걸 풀어요? 라고 하는데 다 같은 거여도 이렇게 푸나 그렇게 중복해서 푸나 값이 같다고요. 근데 그걸 안 풀 거예요. 되게 더러워요. 다 중복을 해서 푸는 거 되게 더러워요. 순서 무시하고 다 이래 되니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 거라고요. 하지만 경우에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NA 이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1이니까 됐고요. 1이죠? 여기 0이니까. 버리시고. 집중!
자, 얘는 얼마? 10C가 얼마예요? 2분의 1에 10 곱하기 9, 45예요. 그래서 XC, 얘는 어떻게 푸냐면 2 곱하기 1에 X에 X-1을 한 게 얘가 45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에 X-1을 한 게 30이 되죠. 나 같으면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X가 뭐야? 6개. 아, 그럼 흰 공이 6개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계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합의 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자, 229번 보죠. 성질이에요, 이제. 자,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헷갈리지 말라 했다, 분명히 선생님이.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229번 보자. 자, 좌표 공간 S에 임의의 두 사건 A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기억.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 1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맞죠 그럼? PA는 이거 맞죠? 이거 맞고요. 아까 했어요, 니은.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수도 있죠. 얘가 0.1, 0.2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인데요. 항상 옳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디귿. 1 빼기 P의 S는 맞죠? P의 이거죠.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밑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32번으로 갑니다. 줄여도 좀만 참아. 한 몇 문제만 더 풀면 돼. 몇 문제만 더 풀면 됩니다. 232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부터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말이에요. 앞에는 식이었어. 근데 이제 말이야. 상황을 잘 봐야 돼. A 상자에는 1, 3, 5, 7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B 상자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두 상자 A, B에서 임의로 각각 카드를 한 장씩 꺼낼 때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거나 3 배수일 확률입니다. 아니, 더럽잖아, 봐봐. 자, A에는 1하고 3하고 5하고 7이 있어요. B에는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장 꺼내고 여기서 한 장 꺼낼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봐. 뭐라고요? 질문이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자, 합이 4인 걸 사건 X라고 할게요. 선생님. X 이렇게 합이 4인 거.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거는 사건 Y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이거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 사건이 뭐게 한 장 한 장 꺼낼 거잖아. 그럼 4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니까 20까지지. 4 곱하기 5. 20.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거 구할 거고, 이거 구하고, 이거 뺍시다. 이렇게. 자, PA 합이 4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든 합이 4야? 아니잖아. 합이 4 이상 아니냐? 잠깐만. 내가 또 잘못 본 거지. 아, 4 이하네요. 4 이하. 4 이하입니다. 그럼 잘 봐. 해보면 되지. 앞에 거랑.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X. 짠짠. 1이랑 1. 그쵸? 1이랑 2. 1이랑 3. 이렇게 되고요. A에서 B에서. 그럼 여긴 3이랑 1. 이렇게밖에 없는 거. 끝. 4개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Y는 씁시다. 합이 3의 배수야. 그러면 1이랑 2, 1이랑 5, 3이랑 3, 5랑 1, 5랑 4, 7이랑 2, 7이랑 5. 더 있나? 없죠? 다 아닌가요?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3일 때가 3밖에 없잖아. 5일 때가 1, 4 맞고.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0분의 4. 여기는 하나, 둘, 7개인가요? 20분의 7이죠. 맞죠? 짠. 맞아요. 여기 겹치는 거 있나요? 있죠. 여기 얘랑 얘. 20분의 1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거밖에 겹치는 게 없죠. 자, 말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36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이 같은 색일 확률. 자, 이게 아까 그거야. 잘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흰 공이 3개 있어요. 검은 공이 5개 있어. 여기서 2개를 꺼낼 때 색이 같대. 그럼 A 사건은 둘 다 흰색. B 사건은 둘 다 검정.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교집합이 없죠. 교사건이. 같이 동시에 넣을 수 없죠. 어떻게 2개 다 흰색이면서 둘 다 검은색이 안 되잖아. 얘네들은 배반이에요. 그럼 질문이 이거면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게 이해했나요? 좋아요. 그럼 잘 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8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둘 다 흰색이래. 그럼 3개 중에 2개 나오고 5개 중에는 안 나왔어. 이런 얘기예요. 더하기. 8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3개 중엔 안 나왔어. 5개 중에 2개 나왔어. 이게 답이라고요. 내가 아까 했다.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뽑는 거랑 같다. 확률이. 까먹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다음. 이제 덧셈 정리랑 확률인데 6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 계산인 거니까 잘 풀어봅시다. 240번. 자, 표본공간 S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잘 봐. A의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B의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야. 얘들아, 그냥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 P의 A여, 합, B여가 6분의 5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P의 A, 교 B의 여죠.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 맞아요? 그럼 얘가 요거죠. 맞아요? 따라서 P의 A 교비가 얼마냐면 6분의 1이죠. 근데 걔가 구하라는 게 뭐야? 이거 구하래. 다 나왔네. A 합 B면 얘가 PA PB에서 P의 A 교비를 뺄 거니까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죠. 6분의 4겠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있잖아. 계산이에요. 그럼 뭘까? 집합이에요. 집합입니다. 계산이고 집합입니다. 조심해주세요. 자, 244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가 나왔어. 적어도 나온 뭐야? 전체에서 반대를 뺍니다. 적어도. 이거는 1학년 때도 했어요. 집합에서도 했고 명제에서도 했고. 그죠?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4 이하일 확률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풀어요? 일단 전 사건은 36가지. 이제 질문이 뭐야? 적어도 하나의 눈의 수가 4 이하일 확률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반대면. 적어도 하나가 4 이하면 둘 다 5 이상이면 나오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야. 5하고 5. 5하고 6. 6하고 4가지. 그래서 1 빼기 36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9분의 8. 이게 반대 경우라는 거죠. 적어도 이하의 반대 경우. 둘 다 5 이상. 이렇게. 6건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244? 48? 자, 보세요. 역시 또 주머니에서 검은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해했음? 자, 검은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4개나 꺼낼 거야. 이렇게. 근데 뭐라고요?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올 확률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6번을 풀어? 자,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온다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근데 그냥 이거 원래는 이거거든? 1 빼기 아니지 전체가 P의 A를 이렇게 쓰겠다는 이거. 그냥 자 9C4죠. 이렇게. 선생님이 해볼게. 그냥 2개 이하래 검은 게. 그러면 5C2 곱하기 4C2 2개 더하기 5C1 곱하기 4C3 더하기 5C0 곱하기 4C4 이거거든.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얘를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1 빼기 9C4분의 선생님 여기 이해했죠? 거기 뭐라고?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오는 거랬잖아. 괜찮을까요? 그럼 검은 구슬이 3개 이상으로 나오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5C3이야. 그럼 4C1이지. 더하기 5C4하고 4C0. 왜? 여긴 3개인데 여긴 2개니까 빼겠다는 거야. 이해했죠? 내가 보기엔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저게 진짜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럼 빼는 게 맞지. 그럼 6번으로 푸는 게 맞아. 자, 2, 5, 2. 자, 기하학적 확률인데, 이거는 솔직히, 뭐랄까, 선택이에요. 어떤 학교는 이걸 안 해요. 교과서마다 달라요. 그래서 문제집도 기하학적 확률을 하는 문제집이 있고, 안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얘는 하는 문제집이긴 한데, 너무 어려우면 안 푸셔도 됩니다. 일단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근데, 얘 하나만 알아놓죠. 얘는 유명한 애예요. 잘 보세요. 여기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잘 봐. 되게 유명한 애라서 교과서에도 가끔 나오고요.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한 점을 P를 잡을 거예요. 근데 P, B, C가 예각삼각형이면 얘가 이렇게 잡았는데 왜 보통 이렇게 잡아야 예각삼각형이죠? 이렇게 잡았을 때 예각삼각형이에요. 근데 되게 쉬워요,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반원을 그려봐요.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럼 요 위에 P가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이.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P가 그럼 둔각삼각형이에요. 이 바깥에 있어야 예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가 16이잖아요. 넓이가. 거기서 확률이 1 빼기 16분의 요 넓이, 원의 반원의 넓이를 빼세요. 요게 반지름이 2라서 전체가 4파인데 반이니까 2파이잖아요. 이거에 답이 그래서 1 빼기 8분의 8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확률이. 그래서 1하고 8분의 1이겠죠. Q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이 그럼 1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 253번도 원에서 원 넓이 빼면 돼요. 약간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 오늘 진도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조건방 전까지 45페이지까지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잠깐 쉬었다가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풀고 할게요.